12월 3일 계엄 1년 되는 그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다시 말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자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야당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어서 추경호 의원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줄곧 반박해왔지만 체포동의안은 여당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원내대표 어제 체포동의안 통과됐는데 특검에서는 계엄 해제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장을 친 걸 보면. 예. 의도적으로 막은 거죠. 그날 경험하신 분으로 되돌아보자면 어떻습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했던 행위는 전화를 설사 홍초로 한덕수 윤석열로 전화를 안 했다 치더라도 예. 그가 보여주는 행위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구성률을 충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우원식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다 모여라고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 문자를 받지 않으더라도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에 응해야 되죠. 요구에. 그 문자를 보냈는데 2분 후에 당사로 다시 가라고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시 당사로 보내고 국회로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그걸 봤으면 아니 다시 국회를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받아들였겠죠. 당사로 다시 오라고 하고 또 하나 한동훈 대표에게 본회장인 한동훈 대표에게 내려와라고 밑으로 같이 가자고 이런 행위 이를 봤을 때는 당연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가 된다. 지금 경찰이나 군의 간부들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명이 어찌 되든 간에 본질은 이 사람들이 무기와 군과 경력을 이용해서 국회를 봉쇄해서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말로써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평가 가치를 봤을 때 거의 똑같고 오히려 이 사람의 신분을 봤을 때는 더욱더 비난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는 1시에 본회의를 개회한다고 공지가 갔음에도 이걸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선도 이상하죠.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가라고 했다가 당사에 있는 사람을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니 내가 방해하려고 했으면 국회로 다시 불러드렸겠냐라고 하는데 근데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예결위 회의장으로 불렀어요. 그거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마저도 나오라는 취지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더러 거기 있지 말고 예결위 회의장으로 나오라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안에 있으면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시 1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소집을 했어요. 본회의장으로. 근데 2분 후에 국민의힘 당사로 의총을 변경시키는 것 그 자체 그 시점이 저는 계엄 해제 그 표결을 명백히 방해했다.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를 계속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고 계엄 해제 표결 이후에도 2차, 3차 계엄이 계속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저 국회를 지키지 않고 본인이 빠져 그냥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 밖으로 내보내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전화 소통이 안 됐다 치더라도 방금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지금 국회의장이 본회의 모여라 표결하자 하는데 그걸 당사로 다시 의원들을 불러내고 한동훈을 불러 이거 자체만으로도 내란 임무의 중요 종사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엄을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축이 사실 국회 해제를 못하게 하는 축이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그걸로 동원된 것이 추경호. 그것을 대표한 게 추경호거든요. 사실은 특전사도 다 그거 하려고 그렇죠. 헬기도 다 그게 그거 하려고 가장 보낸 중요한 건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뭘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당사에서 외교리로 의총을 옮겼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더 넘어서서 가장 계엄을 성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는 그때 말을 이미 안 듣고 용산하고 좀 각을 세우고 있었던 상황이고 유일하게 윤석열이 국회 쪽에 의지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추경호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우원식 의장으로부터 통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일절을 알리지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 의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민주당처럼 그냥 바로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무슨 의총을 합니까? 계엄을 의총할 일이 선포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불법 계엄인 것이 다 명확한데 의총을 핑계로 계속 예결위장으로 가라 또 국민의 뭐 당사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윤석열과 통화를 하고 계엄 해제 방해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명확한 거죠. 행동은. 왜냐하면 과반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만 빼내면 과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려고 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민주당 의원들 들어오는 거 맞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추경호를 통해서 다 빼고 하면 계엄 해제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한 것 작전이거든요. 같아요. 전화를 그 홍수도 전화하기 전부터 이미 추경호는 이거 계엄 해제 요구를 안 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할 것 같으면은 처음 장소를 국회 의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총할 이유가 없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 의원이 한 것처럼 빨리 국회로 와라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은 본회의장이 아니라 의총장으로 모여라 한 것부터가 처음부터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할 의사가 없었다. 이거 자체가 언론에 난 것처럼 사전에 이걸 인지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사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선포됐다는 말을 듣고 제 생각에는 추경호는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성공해야 된다. 이게 어제 성공 안 하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예. 그 어제 범죄 사실에도 나타났지만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을 처음에 기각했을 때 위법성의 인식 운운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어제 범죄 사실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계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팔짝팔짝 뛰거든요. 그럴 수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계엄이 성공하려면 불법이나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고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펄쩍 뛰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법성 인식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런 계엄이 있을 거라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면 이건 당연히 지금까지 해온 인식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자기들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논리하에서 당연히 불법적이고 사람들 다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 사실은 잘 드러나 있어서 범죄 사실은 잘 써져 있던데. 예, 네, 그렇습니다. 11월 29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과 만납니다. 관저에서.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계엄 선포문 등을 준비하라. 비상계엄 그렇죠. 지시를 그날이죠. 한 날이에요. 그날입니다. 그날 김용현에게 지시하고 추경호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비상계엄 전반에 대해서 윤석열과 모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날의 행적을 봤을 때. 갑자기 전화 받고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인식을 하고 당일날 비상계엄 당일날 윤석열과 전화 통화 직전에 윤석열이 누구랑 전화 통화를 했냐 하면은 박한수 계엄 사령관하고 전화 통화하고 군 그다음에 조지호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추경호하고 통화하거든요. 윤석열이 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시키는 거예요.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박한수한테 시키고 그다음에 그 조지호한테 시키고 그다음에 추경호에게 시킨 겁니다. 뭔가를 시켰겠죠. 범죄 틀림없이. 사실에는 협조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협조 나아가서 이렇게 막아라라는 지시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추경호의 전화 통화 내용은 윤석열과 추경호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얘기하지 않고 추경호는 당연히 그냥 이제 알려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그렇죠. 했다고. 그 정도 얘기는 그냥 추경호가 하는 얘기지 사실상 그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더 진실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계엄에 있어서는 그때 김용현 장관한테 지시한 이후에 불러서 야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가사 100%를 양보해도 야 디데이는 오늘인데 내가 뭐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그날 뭐하러 전화합니까? 사전에 그런 공모대지 인지가 없었다라면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보여준 행태와 우리 민주당의 보여준 그런 행태로 나와야 돼요. 전화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왜 의총으로 모여라 합니까? 그리고 본인도 윤석열 피고인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계엄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회 안에 모여 있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네. 당시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없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하면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경찰이 둘러싸여 있고 못 들어오게 하고 군인들도 쳐들어오는데 그런데도 밖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왔다가 못 들어갈 상황이 상관없어야지.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빼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는 걸 인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창문이 깨진 곳이 국민의힘 정책위 맞습니다. 의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실 옆이라고요. 창문 깨진 소리를 본인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서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맞는 말씀입니다. 옳은 지적인데요. 원내대표실에 앉아서 사실 상황 관리를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다 보고 있었겠죠. 그렇죠. 영상을. 그런 우리처럼. 상황에서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빼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정말 주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 종사자였는데 이게 영장이 나와도 100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영장이 나오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걱정은 안 됩니다. 걱정은 안 됩니까? 100% 나온다. 100% 나온다. 네. 안 나오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호라든지 김봉식이라든지 곽정근이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평가 행위가 결코 얘기가 낮은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면은 판사가 국민들이 염려하니까 이게 기각하고도 괜찮겠다 이런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도 의심하고 있는 사안이니 네. 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거. 영장 심사 날이 12월 3일이에요. 계엄 날. 3일, 10월 3일. 그날 영장을 기각하는 거는 야. 사법부는 죽은 겁니다. 이 영장을 기각하면. 진짜 상징적인 날인데 네. 그날 과연 영장을 기각할까? 영장을 기각할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까지 영장 전담 재판부에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런 걱정이 좀 사실 들 수도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와 미리 모종의 합의가 없이 계엄이 가능했겠냐는 것을 법원 입장에서는 살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단계에서 구속은 본안에서의 입증 정도와는 달리 그런 의심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만 해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 거의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론에 난 자료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도. 근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봅니다. 영장 실질심사 때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한 생각이 들지만은 거기에 뭔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번에 그렇지 않고서는 영장을 청구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왜냐하면 이 영장은 어떤 내란 수사의 클라이맥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호 네. 전 원내대표에게만 적용되어 끝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영장은 단순한 추경호 한 사람을 구성한 문제가 아니라 정당 예산 심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이 어떻게 보면
특검의 영혼을 담은 영장 청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다. 언론에 나온 공개된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전부 다 이야기한 것처럼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 영장 범죄 사실 보면은 굉장히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박성재 영장이 위법성 인식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을 염두에 뒀는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고대 생일 때 2학년 때 1980년 계엄을 겪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양부당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인지 모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김용현부터 시작해서 계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런 불법적인 계엄 상황은 민주당의 어불성설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런 자료까지 범죄 사실에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네,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부분으로 네, 기각할까봐 박성재를 그걸로 2번이나 날렸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영장이 안 나온다 12월 3일 날 그것도 와 상상이 1년 됐는데 아직도 내란이 청산 안 됐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럼 12월 3일 작년 12월 3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네, 거죠. 진짜.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할